다음에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보는 제가 순서를 좀 혼동했습니다. 정치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 순서를 내가 벌써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다음에 지금 준비돼 있고요. 다음은 이 정치 기사인데요.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캐리커처와 함께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정세균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가 이런 얘기면 굉장히 좀 강해요. 단세포적 논쟁 그만하세요. 그러자 이재명 관료의 포획. 여기도 셉니다. 여기도 셉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전 국민 지급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속 줄곧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 최근에 사실 의원들을 향해서 이거 관철해야 됩니다라고 편지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정세균,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불공정. 이거 셉니다, 셉니다. 그러자 이재명, 노무현 전 대통령 책을 인용하며 반격을 했다. 물론 SNS상에다 올린 글인데 정세균 총리라고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굴 겨냥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 안 그렸을 텐데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세균 단세포적 논쟁 그만. 이재명의 직격탄을 날렸다. 지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사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있는데 김관옥 교수님하고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적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본인의 SNS상에 올린 글입니다. 아까 뭐 단세포적 논쟁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더 풀자에서 벗어나자. 어떻게 잘 풀 것인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러면서 단세포적 논쟁 그만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반응을 보였죠. 서민들은 사투 벌이는데 관료들 균형재정 신화에 갇혔다. 여기에 관료들에 과연 누가 포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요. 노무현은 어떤 말씀을 했을까? 정세균 총리의 애둘러 비판을 했다. 그러나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 상황의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관학 교수님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 순서로 보겠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이 대선전이 이제 시작됐다. 대선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책임은 없거든요. 그런데 목소리는 굉장히 많이 냈고 이 부분을 거의 정유하다시피 했습니다. 보편적 지급, 지역화폐. 그렇습니다. 거기 거의 본인 브랜드화했고. 지난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그렇죠. 했죠. 이것 자체를 사실은 어떤 대선전에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기치로 내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또 호응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방치하는 한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차기의 어떤 후보군으로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뭐 제3의 인물 뭐 이렇게 그렇죠. 꼽히기도 하죠.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어차피 책임은 내가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책임이 없는 분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정 혼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정부에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도권을 또 가져가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워딩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도권 내가 가져가겠다.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또 방법은 뭐냐 뭐 이거거든요. 보편적으로 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지역화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용카드의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제 크게 다른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한번 경쟁을 정책적 경쟁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냥 이걸 놔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어떤 맥락에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에 반발해서 또 이재명 지사가 관료에 포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균형 재정을 너무 강조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시민들은 상당한 어떤 자원 재원이 필요한데 너무 재정 걱정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총리 입장에서 사실 3차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4차, 5차로 갈 수도 있는 문제고 예. 이것을 사실상 무한대로 뭐 그냥 퍼주기로 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부딪히는 장면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대선전의 시작, 대선 주자들끼리의 격돌이다.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세균 총리는 사실 좀 약간 미미한 상황인데 뭔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총리는 단세포적 논쟁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는 관료에 포획됐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들려요, 지금요. 자, 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좀 썼거든요. 예. 정세균의 대선 스타트업. 앞에 정세균 총리가 생략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여론조사 전반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조금 좀 그 이낙연 대표에 비해서도 격차를 좀 벌여가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노리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지사와 양강부도를 형성하는 것이 정세균 총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그야말로 재난지원금 그 사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단세포적 시각이다. 그냥 겉에 보이는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시야를 넓혀서 이걸 사안을 좀 봐야 되고, 근데 이걸 좀 촉발한 것은 역시 이낙연 대표였다라고 생각해요.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사면론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자기 정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지사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위한 카드로 이제 내 던진 건데, 예.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조금 급해진 거죠, 마음이. 예, 빨리 뭔가 나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노선 그렇습니다. 이게 없었다고 예. 판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빨리 빈틈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영 교수님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 발언 같은 경우가 좀 정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도 어떤 보관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 거거든요. 특히 코로나의 긴급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 프레임을 그렇게 좁혀서 민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저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하셨던 저 관료에 포획됐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아주 시니컬한 표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 프레임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세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관료에 포획됐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누가 관료에 포획됐다라고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너무 자신이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갈라치기를 하거나 싸움을 하는 전략이 좀 예. 너무 몸에 밴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아무튼 뭔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낙연 대표,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 강하게 주장했죠. 그 사면론이 과연 어떤 결과일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이 갔다는 평가가 있어요. 지금 글로 공이 넘어갔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줄곧 보편적 지급, 보편적 재난지원금, 뭐 기본소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대권 주자로 꼽히지만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지금 한번 뭔가를 주장을 한 겁니다. 질색성 어떤 글을 올리면서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오전 8시 49분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